제1회요. 민법 모의고사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해가지고요. 아마 한 8회나 8회 또는요 10회 정도를요 모의고사를 민법하고요 개론하고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고 나서 7월달 8월달은 또 문제집 자체가 모의고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7회분이요 모의고사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월달 10월달 또 모의고사로 보기 때문에요. 뭐 뇌가 아예 없으면 몰라도 뇌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은 당연히 민법과 개론은 고득점은 아니어도 70점, 80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목차별로 공부를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앞에 나왔는데 뒤를 까먹고 뒤에 공부하면 앞에 까먹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고 그다음에 공부를 짧은 시간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엄청 많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을 볼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를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이게 민법 모의고사는 지금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각 연도부터 2013년, 14년, 15년, 16년 해가지고 2021년까지 매년 국가고시 다른 우리 공주서 말고 다른 자격증 시험이 있단 말이죠. 그 자격증 시험에서 40문제씩을 만들어서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미 문제가 만들어졌는데 2013년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의고사 하나하나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시험을 보고 그때 이제 각 연도마다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그걸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공중회사를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우리 또 공중회사 민법은 똑같아. 왜냐하면 다른 국가고시나 사법시험이나 옛날에 사법시험 없어졌죠. 사법시험이나 모든 내용이 다 똑같고 단지 기냐 짧냐 어떤 우리는 좀 자격시험이니까 2줄 정도 그러고 다른 또 법원인정고시라는 것은 지문이 길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모의고사 해설할 때는 너무나 자세하게 해설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 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차피 하나만 볼 것이 아니니까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1번부터 10번까지는 민법 총칙 그 다음에 11번부터 51번으로 돼 있나? 이게 51번까지는 뭐냐면 54번까지는 64번 64번까지는 물권법 74번까지는 채권법 나머지는 특별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민총, 물권, 채권 순서대로 해설을 하도록.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중에 물권법이 좀 약하다 그러면 물권법에 해당하는 부분만 쭉 들으면 되죠. 알겠죠? 그러면 몇 번을 듣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크게 도움이 돼서 대충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문제 겹치지 않도록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한 8회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번 문제집은 민법만 모의고사에서 되어 있죠. 7회 부분 보고요. 그럼 15회잖아요. 9월달, 10월달에 원래는 6회 정도인데 민법 같은 경우는 한 10회 정도 보니까요. 그래서 아마 25회 정도 보니까 그 정도 봤는데 합격을 못했다. 그런 것은 지구 역사, 지구가 생성된 일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날 보고 어떻게 하냐 해설이 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일주일 안에 이것을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문이 200개잖아요. 40문제니까 5, 4, 20, 200개죠. 코멘트를 하면 300개 정도 되잖아요. 이것을 한꺼번에 암기하려면 힘든데 그날 그때 그 주에 무조건 그것을 딸딸딸 암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한 주에 40문제씩. 그래서 민법하고 개론하고 이 두 가지는 무조건 80문제를 일주일간 왜냐하면 강의를 듣고 암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문이 맞고 틀리고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거든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행위 아닌 거죠. 최근에 많이 나오죠? 이 단독행위를 뭐로 나오냐면 보통 형성권으로 주로 나와요. 형성권. 알겠죠? 형성권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그런데 단독행위는 또 뭐하고 비교되냐? 항상 단독행위가 아닌 것, 이 말은 뭘 묻는 것이냐? 그건 계약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단독행위가 아닌 것, 그러면 계약을 찾으란 말이고 단독행위는 또 상대방이 있는 것과 상대방이 없는 것이 있죠. 상대방이 없는 건 뭐가 있죠? 유언, 유증, 재담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세 가지. 소유권, 점유권, 상속, 포기. 알겠죠? 6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것은 먼저 8가지죠? 상기하고 면제하고 그 다음에 추인하고 처리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 3가지가 있죠. 해제, 해지, 취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항상 이런 문이 나가면 뒤를 딱 동그라미 뒤에를 이렇게 뒤에를 다 동그라미 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서 해제, 취소 그 다음에 철회, 동의 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이 약은 뭐다? 이 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에요. 여기서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나왔냐? 물권 계약. 그래서 틀린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이렇게 일방 예약 이렇게 이것은 계약이죠. 자, 42번은요 틀린 것은 그랬죠.
법률행위가 효력, 우리가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이 있잖아요.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불성립이죠. 그런데 뭘 갖추지 않았죠?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그것은 무효 아니면 취소예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규범적 해석이죠. 우리가 법률 해석은 자연적과 규범적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이 자연적 해석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연적 해석은 의사주의하고 같이 연관이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규범적 해석은 표시주의하고 연관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의사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뭐를? 효과의사, 진이죠. 효과의사의 주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표시주의는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 다른 말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표시상의 효과의사, 다른 말로 표시행위죠. 효과의사, 표시행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표시상 효과사를 말한다, 다른 말로 표시행위라고 하죠.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규범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규범적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 내심적 의사 그러면 그것은 뭐다? 효과의사, 내심의 효과의사죠. 그것은 자연적 해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규범적 해석은 표시상의 효과의사지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표시행위가 되는 거죠. 주관적 의미 그러면 여기는 주관적은 자연적 의사주의와 연결되는 것이고, 이것을 주관적은 뭐로 바꾼다? 객관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대리권 수여행위죠. 여기서 잘 보면 여기 대리권 수여하고 대리권 수여의 표시하고는 비교하라고 그랬죠. 대리권 수여 그러면 이것을 뭐를 간다? 이것은 네 가지, 세 가지. 의사 표시, 두 번째 불요식 행위,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출연죠. 비출연, 비차례가 아니라 비출연, 알겠죠? 여기는 불요식 의사 표시다 이렇게. 그런데 대리권 수여의 표시 그러면 표시는 알린다는 뜻이죠. 알린다. 이것은 다른 말로 뭐다? 통지한다는 거. 알린다, 통지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관념의 통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관념의 통지 이렇게 얘기하죠. 대리권 수여행위는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뭐다? 불요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리권 수여 요즘 최근에 이제 시험에 하나 나오는 게 뭐다? 바로 여러분요 사실상 용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용태. 이번에요 그 세무사 시험에 작년에는 사실상 용태로 나오고 올해는 뭐라고 나왔냐? 여기서요 이 사실상 용태라는 말을 바꿔서 나왔단 말이죠. 뭐라고 바꿔서 나왔냐면 대리권을 수여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대리인이라고 행위를 하고 다닌단 말이죠. 그 행위인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사실상 용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란다? 한마디로 말하면 묵시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요. 사실상 용태에서 대리권 수여가 인정된다.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킨다. 우리가 출연행위는 뭐죠? 출연행위는 뭐가 출연이냐? 자신 것은 다운, 상대방 것은 뭐? 업. 이것을 출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은 다운시키지 않으면서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출연행위가 아니다. 맞죠?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비출연행위다. 이렇게 해야 돼. 비출연행위다. 맞는 말이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것은 우리요 여러 가지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섞어서요 문제를 만드는 것이죠. 자, 정답 몇 번이에요? 이거 봐야 되겠죠? 여기서요 틀린 것은 고르면요 1번 맞죠? 그다음 니은요 틀리죠? 그 다음에 디귿 맞고요 4번 니을도 맞고 다 맞네요. 틀린 것 기억은요 다 맞네요. 기억도 맞고 발생하지 않죠? 여기 니은이 틀렸네요. 알겠죠? 니은. 이게 또 하나 있네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라는 것은 뭐냐면요 지방자치단체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일반한테 팔거나 일반에 자기가 뭐죠 예를 들어서 뭐 시청을 짓기 위해서 일반으로부터 땅을 사들이는 거죠. 원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하고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죠? 상관관계니까 공법행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대1 관계에서 매매계약, 민법상으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매매를 하려면. 그러면 그것을 사법상이죠. 사법상. 그래서 여기 보면 사경제 주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대1의 관계죠. 사인과 사인은 우리 일반인이죠. 사법상의 계약, 사법상 계약은 뭐죠?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요건과 절차, 이것은요 강행규정이에요. 알겠죠?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하나만 틀리고 다 맞네요. 자, 4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죠.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어업권이죠. 이게 지금 이거 다른 시험에 또 나왔는데요. 변리사 시험이에요.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해서 어총계 총회결이죠. 어총계 총회결. 이게서 우리가 이 어총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재산의 소유 형태는 총유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총의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하더라도 폭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은 토지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죠. 이때 무효는 어떤 무효죠? 절대적 무효이죠. 절대적 무효란 말은 제3자가 선의이더라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말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가지고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또 한 가지요.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죠.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추인이 안 되죠. 뭐는 된다? 무효행위 전환. 전환은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것을 봐야 되겠죠. 자, 3번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이죠. 그 다음에 경솔과 무경험은요?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모두 다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도 돼요?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모두 다 있을 필요는 없다.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규정이죠. 우리가 현저한 불규정이 존재하는지 그랬죠. 판단 시점이죠. 항상 우리가 판단 시점은 우리가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하고요.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이란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의 경우에요.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채무불이행 당시, 이행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알죠? 이행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이렇게요. 채무불이행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이렇게요. 그런데 이런 것도 빼고는 거의 우리 시험법에서 이것 빼고는 다 언제다? 법률행위 당시. 다른 말로 계약 체결 당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체결 당시 이렇게. 법률행위 당시, 체결 당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딱 모르겠다 그러면 의사표시할 당시, 계약 체결할 당시, 법률행위 당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103조하고요 104조에 있어서 판단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법률행위 당시. 둘 다 똑같아요. 103조 104조가. 5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규정이죠.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의 정도를 뭐란다? 고려해서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 가치요. 우리 시험에는 뭐라 나왔죠? 우리 시험에는 주관적 가치. 그래서 틀린 걸로 나왔죠. 주관적 가치가 아니고 무슨 가치다?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불공정한 법령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 있죠. 인정되지 않은 거 두 가지만 잘 보면 되죠. 하나는 뭐다? 경매. 하나는 뭐다? 증여. 그 다음에 뭐죠? 무상행위, 기부행위. 이런 것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자, 44번은요. 통정의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것을 우리는 무슨 무효라고 한다?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어느 누구도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뿐만 아니라 다른 그 누구도 제3자는 뭐죠? 선의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여기서 제3자는요 3대 원칙이 있죠.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되죠. 추정되니까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입증한다? 누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 다른 말로 표의자가 입증하는 거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 우리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 비진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그다음 또 하나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은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3자인데요. 제3자는 아주 간단해. 제3자는 먼저 아닌 사람은 먼저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오늘은요 세 가지를 보자는 말이죠. 하나는 누가 있다? 상속인, 포괄, 승계인이죠. 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또는요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지위를 승계한 사람, 제3자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제3자가 아닌 것은 또 허위 표시를 기초로 뭘 한다? 새로운 이해관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여기서 허위표시란 말은 여기서 을이란 말이고 이건 병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이해관계는. 이 허위표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가장이라고. 가장. 그래서 허위표시나 가장이나 같은 말이에요. 가장, 가장 이렇게. 가장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온다? 가장 매수인 또는 가장 양수인 또는 가장 채권, 가장 소비대차,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 딱 네 가지만 하면 돼, 기본적으로.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이제 제3자는 여기서 일단 가장이란 말이나 허위표시란 말을 빨리 가장으로 바꾸라고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네 가지. 매수인 또는 양수인, 채권 또는 소비대차, 그 다음에 전세권, 저당권. 저당권으로는 뭐밖에 없다? 경락인밖에 없어. 전세권은 뭐밖에 없다? 저당권밖에 없어. 가장 채권은요, 여기는 좀 많죠. 압류나 또는 뭐 가압류, 또는 여기 또 뭐가 있다? 보증선, 보증인, 또는요 파산관제인. 이 세 가지는 암기해야 돼. 파산관제인 또는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여기서 우리 시험에 안 나왔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알겠죠?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죠? 관리공사. 파산관제인 시험에 나왔으니까요. 자산관리공사가 아직 시험에 안 나왔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장 매수인데 이 사람한테 다시 매수한 사람, 또는 가등기한 사람, 또는 압류나 또는 뭐 한 사람, 가압류라는 사람, 뭐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 의뢰 것인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을 다 뭐라 한다? 제3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를 암기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서 먼저 가장 매수인, 가장 채권,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을 먼저 만들어 찾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무조건 을이고 그 다음은 무조건 뭐다? 병이다. 제3자다. 이게 누가 나올 줄 알고 이걸 어떻게 암기하냐고. 그러니까 몇 번 수십 번 얘기했지만 여기 제3자로 동그라미 해가지고 두 문자 따가지고 암기시키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건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이건 제3자의 의미를 전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가장 매수인, 가장 채권,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 이 네 가지만 딱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다? 다 제3자다 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뭐죠? 파산, 가장 봐봐. 가장 소비대차를 말한다. 가장 채권이라고 그랬죠? 가장 채권, 여기까지가 을이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 그럼 파산관제인이네? 그건 제3자죠. 근데 파산관제는 제3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선의, 악의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선의, 악의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 총파산 채권자.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총파산 채권자가 일부는 선이에요. 그런데요, 일부는 악이에요. 일부는 악이. 그러면 전체를 뭐로 본다? 선의로 보는 거예요. 선의로. 전체가 악의가 되지 않는 한 그냥 선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가 선이고 일부가 악이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뭐로 본다? 선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고 악이고 그러면 선의로 본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우리는 파산관제는 계속 이것만 나왔다. 알겠죠? 선의, 악의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총파산 채권자.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 지금 통정 허위표시가 되어 있죠? 통정 허위표시를 빨로가 아니고 빨리 뭐로 바꿔라? 가장으로 바꿔. 가장이죠? 그러면 통정 허위표시에 의하여 설정된 전세권이죠? 이걸 가장전세권이라고 그래. 여기 있잖아요. 가장전세권. 가장전세권 다음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 제3자죠. 이거 우리 기출문제니까요. 여기 본인이죠. 본인하고 대리는 제3자도 아니다. 대리는 본인하고 관계해서 제3자도 아니다? 아니죠. 제3자는 누구다? 우리가 제3자를 위한 사기강박에서 제3자는 누굴 얘기한다? 피용자를 얘기해. 피용자. 이 사람은 제3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항상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느 것인지 하는 것은 딱 네 가지 안에 다 들어오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이제 민법 총칙에서 여기 이제 제3자를 찾아내는 것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도요, 이런 내용이 똑같은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찾아내는 것은 여러 번 나올 거예요. 자, 정답 몇 번이죠?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자, 1번 파산관제는 됐죠? 그 다음에 저당권 맞죠? 그럼 대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기억 니은 되죠?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수익자죠. 여기서 제3자 누굴 얘기한다? 수익자죠? 수익자는 제3자도 아니다? 아니죠. 틀렸죠? 금융기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죠. 알겠죠? 한국자산관리공사. 우리 시험 안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3자가 아닌 것은 몇 개다? 3개예요? 누구? 가정소비자에서 파산관제는 해당하는 자가 아니에요. 해당하는 자. 5개니까 5개 중에서 몇 개다? 3개죠? 3개. 아닌 것은 뭐다? 디귿 아니고, 그 다음에 니을 아니고, 디귿하고 니을 빼고 다 되죠? 디귿, 니을 빼고, 기역, 니은, 미음. 몇 번? 5번이죠. 자, 45번 사기죠.
1번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 이때 제3자는 누굴 얘기한다? 제3자는 피용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누구는 아니다? 대리인은 아니죠. 대리인은 제3자 될 수가 없죠. 제3자의 사기로 의사를 표시하죠. 상대방의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과실 없이 알지만 취소를 못하죠. 언제 취소하죠?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죠. 제3자인 병이 사기를 쳤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갑은 을하고 계약했지 병하고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지금 누가 사기를 쳤죠? 을이 사기친 것이 아니고 병이 사기쳤죠. 그러니까 을은 사기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취소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어느 경우에 이 을이 상대방이요 병이 제3자가 갑을 사기친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러니까요 반대로 하면 알았다는 말은 뭐다? 악이죠. 악의 반대가 뭐죠? 선이죠. 알 수 있다는 말이 뭐다? 과실이죠. 아니죠. 알 수 있다의 반대가 뭐죠? 무과실이죠. 선이 무과실이다 이 말. 선이 무과실. 선이 무과실인 경우는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다 취소할 수 없다 이래야죠. 1번 틀렸죠. 2번은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포괄 승계죠. 더 이상 필요 없죠. 우리 방금 봤죠? 우리가 방금 본 그 제3자는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3자예요. 여기서 포괄 승계는 누구죠? 상속인이죠. 상속인, 그 다음에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 이 사람들은 제3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제3자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8조 통정 허위 표시에서만 제3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7조, 108조, 109조, 110조 모두의 제3자가 포함됐잖아요. 그때의 제3자에 포함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포괄승계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포함되지 아니한다. 수익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3번은요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 했죠. 신원보증서면이죠. 이건 의사죠. 서명한다고. 서명이란 말이 뭐죠? 서명이라는 건 손으로 하는 거죠. 이걸 우리 뭐란다? 표시상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해요. 표시상의 착오. 이번에 공인 노무사 시험이요 이것을 뭐라고 나왔냐? 이것이요 동기의 착오라고 나왔어.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죠. 무슨 착오다? 표시상의 착오다 이 말이죠.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했죠. 연대보증서면 그래서 표시죠. 표시. 그러면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한 이유가 된 이유가 제3자의 기망이다. 제3자의 기망 때문에 그랬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사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사기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돼요. 일치. 그런데 여기는요 신원보증 서류인 줄 알고 사인했던 연대보증 서면이더라 이 말이죠. 그럼 처음부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아무리 제3자의 기망이란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기란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은 나올 수 있는데 착오의 문제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착오로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착오를 무슨 착오를 한다? 표시상의 착오 이렇게. 그런데요 시험에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뭐죠?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오로 연대보증에 서명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뭐라고 나온다고 다른 시험에는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우리가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할 때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몇 가지 봐야 되죠? 한 두세 가지 봐야죠. 첫 번째, 사기를 이유로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아무리 제3자의 기망이 있어도. 두 번째, 무슨 착오다? 표시상의 착오, 동기의 착오가 아니다. 아니다. 세 번째, 무슨 착오에 해당한다? 중요 부분의 착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신원보증서류에 사인한다고 사인했는데 매매계약서에 사인했더니 매매계약서 똑같은 말이죠? 매매계약서 똑같은 말이다. 자, 교환이죠. 자, 우리가 교환계약은 사기이다 아니다. 결론을 암기하라고 그랬죠. 교환은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죠.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기망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가를 허위로 고지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이 말이죠. 또는요 또는 시가를 뭐랬다? 시가를 묵비했다 이 말이에요. 묵비. 알려주지 않았다 이 말이죠.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5번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갑의 대리인 을이잖아요. 이건 본인 갑이고요, 상대방이 그럼 병이겠네요. 여기 대리인이 을이잖아요. 이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그랬죠. 을이요, 상대방과 계약하면서 사기를 쳤죠. 그러면 상대방은 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기로 인한 매매 계약을 대리 행위라 하죠. 그 대리 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를 뭐라고 한다? 대리 효과라고 하죠. 모든 대리 효과는 누구에게 기속한다? 본인에게 기속하죠. 또는 취소를 하든지 취소를 당하든지, 취소로 인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다 누구에게 기속한다? 본인에게 기속한다. 본인. 다시 한번 볼까요?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의 의사를 표시한 병, 상대방이네요. 상대방이 사기를 당했죠.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필요가 없죠. 왜요? 이 대리인의 모든 행위는 본인에게 기소하기 때문에 본인은 대리인이 기망을 했다는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 우리가 알았다 몰랐다 하는 말은 언제 의미가 있느냐?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의 경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지만, 대리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의 사기나 강박의 경우는 본인은 그 사실을 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취소를 당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정답 몇 번이죠? 몇 번? 여기죠? 여기 1번이에요? 그래서 1번 이렇게. 자요,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이제 법률행위 해석이 있어요. 여기요, 규범적 해석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 규범적이라는 것은 무슨 주의하고 연결된다? 표시주의.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효과의사 표시행위, 주관적 객관적?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규범적 해석에는 진위는 뭐죠? 의사죠. 의사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계약의 해석은 문구에만 구애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뭐요? 이 문구가 뭐예요? 표시죠. 우리는요,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것은 먼저 의사표시 해석이라고 그랬죠.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 일치하지 않을 때, 일치하지 않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봐요. 문구에만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랬죠. 문구 빼고 이 말이죠. 문구에만 구애될 것이 아니고, 그럼 표시 빼고 남는 거 뭐밖에 없어? 의사죠. 그래서요, 여기 뭐다? 진위를 연구한다. 진위란 게 뭐죠? 의사죠. 의사를 연구하여 해석한다. 그러니까 결국 문구에만 구애받지 마라. 그럼 그게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이런 말이죠. 자연적 해석은 무슨 주의하고 연결된다? 의사주의하고 연결된다, 이런 말이죠. 당사자 모두란 말이 뭐예요? 쌍방의 합의가 있다, 이 말이죠. 합의. 무슨 토지요? X토지에서 매매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란 말이 뭐다? 의사의 일치죠. 여러분, 의사가 일치하면 뭐대로 효력있다? 일치한 뭐대로? 의사대로. 일치한 의사대로 효력있죠. 그러니까 X토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죠. 그런데 집업은 착각했죠. 착각해서 Y토지로 표시를 했죠. Y토지. 그럼 무슨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일치가 뭐죠? X토지죠. 일치한 대로 계약이 성립하고, 잘못 표시한 뭐죠? Y토지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유효 무효?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맞는 말이죠. 자,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 체결하죠. 우리가 행위자를 뭐라 한다? 이걸 표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표의자. 표의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뭐한다? 일치하죠. 일치한 뭐대로? 일치한 의사대로. 일치한 의사대로. 알겠죠? 그래서 일치한 의사대로 있고, 만약에 여기 봐봐,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 이것은 표의자와 상대방 의사가 일치할 때, 일치하지 않을 때,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만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죠? 표시주의.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 이렇게 돼. 만약에 일치한 경우는 일치한 의사대로, 일치한 의사대로 상대방을 확정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무슨 주의죠? 표시주의.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표시주의가 돼야 돼. 이걸 규범적 해석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그렇게 하려면 일치하지가 않아야 되는 거예요. 5번은요,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상대방이 본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의사가 일치한 말. 의사가 일치하면 뭐대로? 일치한 뭐대로? 의사대로. 일치한 의사대로 그냥 가라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상대방이요,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 자기는 누구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본인하고. 상대방은요, 자기는 본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의사가 일치했다 이 말이죠. 비록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지만 누구하고 누가 계약을 하는 것이다? 상대방과 본인이다. 상대방과 본인이다. 그러면 일치한 뭐대로? 의사대로. 그래서 누구하고 누가 계약이 당사자다? 상대방과 본인. 그래야지 대리인 그러면 안 된다. 상대방과 본인 그래야 되는 것이다. 자, 정답 몇 번이죠? 4번이 틀렸죠? 자, 47번. 대리권 없는 의리. 갑을 대리야 그러죠. 대리권 없는 의리가 무권 대리네요. 이제 무권 대리에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하죠. 우리가 단독 상속하면 딱 우리가 세 가지를 봐야 되겠죠. 먼저 세 가지는 꼭 아닌데요. 먼저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봐봐요.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죠. 여기 을한테요 대리권을 안 줬죠. 그런데 을이 병한테요 계약을 했죠. 2월 1일 날 자기가 갑의 대리하면서. 이건 아버지고 아들이잖아요. 그럼 무권 대리니까 아버지는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 있죠. 만약에 아버지가요 아들의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유효,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가 돼. 추인하면 유효,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 그런데 이 사람이 추인도 하지 않고 거절도 하지 않고 사망했어. 그러면요, 추인권하고 거절권은 이 아들이 상속을 해. 상속. 10월 1일 날 상속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속을 해서 의리요 병한테 이미 등기가 된 경우가 있고 미등기가 된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등기가 된 경우에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말소를. 또는 이 미등기인 경우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안 된다. 다 안 된다. 그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이것을 금반원의 원칙이다. 금반원의 원칙이다. 금한다는 거죠. 뭐 어떻게 금한다? 반대로 뭐는 말씀원자 말하는 것을 금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가 2월 1일 날 팔아놓고 왜 10월 1일 날 갑자기 너가 말소 청구하고 그러니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뭐를 하는가지 알 수 있느냐. 지금요 병 앞으로 이미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등기가 되어 있죠. 등기가 되어 있네요 지금 병한테요. 그럼 병이 등기가 됐으면 이 병은 그러면 누구예요? 등기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이 병 말소 청구 못 하잖아요. 말소 청구 못 하니까 결국 이 사람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 소유자가 이것을 정한테 처분해요. 그러면 정은 뭘 분문하고? 선악을 분문하고 소유자가 돼요. 여기까지 우리 집에 났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병이 소유자가 되니까 결국 을은 상속을 하더라도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소유자가 아니니까 을이 병에게요. 병 너는 소유자도 아니면서 내 땅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해라. 이렇게요.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은요.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이렇게 돼 있죠. 을하고 계약을 체결한 병이요. 병은 추인의 상대가 될 수 없다. 틀렸죠. 왜요? 추인은 누구한테 하죠?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승계인 또는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될 수 없다. 틀렸죠.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 있어. 오직 최고권은 누가 누구한테 한다? 최고권은 오직 누가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이 누구한테만? 본인에게만 해. 본인에게. 왜 그러냐? 왜 본인한테만 하는 것이냐? 최고는 추인할래 거절할래 묻는 거거든요. 그럼 추인이나 거절권은 오직 누구만 가지고 있다? 본인만 가지고 있잖아요. 본인만. 그래서 본인에게만 이렇게. 3번은요. 갑의 추인은 무권 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이런 봐봐. 추인이 있죠. 항상 봐봐. 항상 이러면 추인이고 뭐고 우리가 단독 행위는 의사표시란 말이죠. 이런 의사표시가 뭐예요? 의사표시. 이런 의사표시는 내가 누가 하는지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의사표시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고서 명시적, 그 다음에 어떻게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추인을 하려면 지금 무권 대리로서 무효이다, 이것을 알고 해야지. 알고. 모르고 하면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면 본인 갑액의 효과가 뭐란다? 귀속한다. 이때 효과가 귀속한다고 하는 것은 유권 대리와 동일한 대리 효과,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유권 대리와 동일한 법률 효과. 유권 대리는 누구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하죠? 본인. 결국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본인에게 대리 효과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1번은 지금 옳은 걸 지금 고르고 있는 거네요. 옳은 것을 알겠죠? 알고 추인하여,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갑이 을에게 추인했죠. 을에게 추인했단 말은 누구한테 추인했다? 무권 대리에게 추인했다 이 말이죠. 갑이 을에게 추인했죠. 그러면 갑이 무권 대리에게 추인하면 추인의 효력은 있어 없어요? 추인의 효력은 있으나, 추인의 효력이 있으나 그 추인의 효력을 가지고 병에게 주장할 수 있냐 없냐. 병이 만약에 알고 있어 말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으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도리어 모르는 상대방은 뭐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때 이 추인을 하죠. 무권 대리에게 추인해도 추인의 효력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장한다, 대항한다는 말은 효력은 있으나 그것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이게 대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인의 효력은 있으나, 알겠죠? 상대방이 알고 있을 때 주장할 수 있고, 모르고 있으면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병에게는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을에게 추인했는데요, 병이 그걸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만약 을이 미성년자죠? 우리가 이런 봐봐요. 우리가 유권 대리하고 무권 대리를 구별을 해야 돼요. 유권 대리는 모든 대리행위 효과는 누구에게 기속한다? 본인에게 기속하죠. 본인에게 대리 효과가 기속하죠. 그럼 본인이 책임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인은 책임진다 안 진다? 대리인은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책임을 지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으니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는요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져야 안 져요? 무효니까 본인 책임 안 지죠? 본인 책임 안 지니까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무권 대리인이 책임져야죠.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책임지려면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죠. 그런데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죠. 그래도 상대방은요 을에게, 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뭐라고 표현한다? 그것을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뭐라고 표현한다?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래야죠. 정답 몇 번이다? 3번. 자, 48번 대리관의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죠. 그래서 강행법규에 위반이다 말은 여기서 투자수익보장약정, 투자수익보장약정이에요. 약정이 위반돼서 무효가 되죠. 그런데 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죠. 그럼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우리가요 효력 요건을 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효력 요건은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특별 효력 요건 들어있잖아요. 이 특별 효력 요건에 뭐가 있어요? 대리권이 있고, 토지거래 뭐가 있고, 허가가 있고, 조건하고 기한이 이렇게 있잖아요. 알겠죠? 이렇게요. 일반적은요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거. 목적은요 뭐가 되고,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의 표시, 109조 차고, 110조 사기강박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을 때 우리는 것을 유효라고 하고, 하나도 갖추지 못하면 취소 아니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취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효력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은 뭐가 무효가 돼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돼요. 한번 볼까요? 여기요. 우리가요 조건은 조건인데 103조에 위반되는 조건이야. 103조에 위반돼. 우리가 103조에 위반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무효면 이 103조에 위반되는 조건을 무슨 조건이라고 한다? 불법 조건, 불법 조건. 조건만 무효다, 전부가 무효다. 전부가 무효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여기가 강행법규, 적법성,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죠. 무효면 전체가 무효이죠. 그러니까 대리권에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죠. 무효죠. 전체가 무효이죠.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무효면 법률이 항상 전부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2번,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죠. 원래 이러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물론 채무 이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은 뭐가 된다? 그것은 무권대리가 돼요. 무권대리. 이런 무권대리를 뭐라 하게 되면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계약 체결 시부터 유효가 되죠. 그래서 계약 체결 시부터 뭐가 될 수 있다? 유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세 가지가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지금 덤벼야 되겠죠. 우리가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가 있고요. 공동대리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대리권 남용할 때 대리권,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공동대리 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이때 대리권은 임의대리하고 법정대리가 적용되는가? 여기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다 적용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요. 그러면 위반 효과, 위반 시 여기요. 우리가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위반하면 무권대리가 돼요. 공동대리를 하는데 공동대리를 위반하면 이것도 무권대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 근데 본인의 승낙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그것은 무권대리다 이 말이죠. 그럼 무권대리를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추인하면 어떻게 된다? 계약 체결 시에 소급해서 유효로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됐나요? 그런데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위반을 해도 무권대리가 된다 안 된다? 될 수가 없다. 왜?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요, 세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공동대리를 위반했다. 그 말은 그것은 무권대리다 이 말이에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위반했다. 그것은 무권대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죠. 그런데 허락이 없어도 되는 것 있죠. 허락이 없어도 되는 거 뭐가 있다? 채무이행. 채무이행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된다. 그런데 채무이행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있어. 5가지인데 3가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첫 번째 뭐다? 다툼이 있는 채무이행, 기한이 미도래한 채무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무이행. 3가지를 무조건 알고, 거기다 좀 더 여유 있으면 대물, 변제, 경계. 경계나 대물, 변제는 다른 물건으로 변제한다 이 말이잖아요. 대물, 변제, 경계. 경계는 완전히 동일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 대물, 변제, 경계 2가지에다가요, 다툼 있는 것, 항변권이 있는 것,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 이 3가지요. 이 5가지의 경우는 뭐가 된다? 그것은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돼. 아시겠죠? 자, 3번 소송상의 화해나 청구의 포기죠. 잘 봐봐. 소송상의 화해나 청구의 포기란 말이 뭐예요? 포기하고 알아. 소송 포기해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변호사가요, 진짜로 포기해서 진짜로 포기할 권한도 뭐가 되어 있다? 수여되어 있다. 너무나 당연하죠? 자, 4번은요,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 이때의 대리는 누구 대리를 얘기한다? 임의대리, 법정대리를 다 포함한다.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이 말을 알아야죠. 이건 뭐라고 그래? 대리권 남용이다 이 말이죠. 대리인이 자기나 또는 제3자 이익, 그러면 딱 이것은 배임적 의사표시예요. 대리행위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권 남용. 알겠죠? 그래서 대리권 남용의 경우, 원래 대리권 남용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알겠죠? 그래서 대리권 남용이 있으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해됐죠? 자, 뭐라고 했죠? 그래서 배임죄를 하였고, 상대방이 알아. 원래는요, 대리권 남용은 누구에게 효과가 있다? 본인. 그런데 상대방이요, 그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뭐다? 이것은 누가 본인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런데 알았다잖아. 알았다. 본인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본인은 책임이 없다. 이때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비진위 표시. 비진위 표시를 유축 적용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요, 비진위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잖아요.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에게 이행을 하여 대리인이 그것을 뭐죠? 배임적 대리행위를 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감증명서의 교부, 이것은 대리권 수여이다 아니다? 아니다. 대리권 수여가 아니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126조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죠? 인감이죠. 인감 어떤 인감? 인감만 줬다. 인감만? 그럼 대리권 수여가 아니다. 인감을 주면서 특정한 행위, 특정한 행위를 맡기면은 그것은 대리권 수여이다 이 말이죠. 대리권 수여다. 인감을 맡기면서 특정한 행위가 뭐가 있어요? 동업계약을 체결하라고 하면서 동업계약을 체결해라 이렇게요. 두 번째는요, 뭐를 또 하죠? 예를 들어서 뭐 회사의 업무 처리,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라고 하면서 회사의 업무 처리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면서 인감도장을 줬죠. 대리권 수여다 아니다? 대리권 수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인감만 그러면 대리권 수여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은 대리권 수여가 아니다. 이렇게 대리권 수여가 아니죠. 정답 몇 번이죠? 3번이요? 3번이 이제 맞는 걸 보는 거죠. 자, 49번이요. 무효인 것. 이런 것들이라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무효인 것, 유효인 것, 취소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취소는 법이 딱 정해 있죠.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그냥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지역권이나 임차권의 저당권 설정. 이거 봐봐요. 우리가 저당권 설정은 어디다 간다? 저당 설정은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어업권, 그 다음에 광업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지역권이나 임차권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법률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 불능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역권이나 임차권 위에는 저당을 잡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2번 전매 제한행위죠. 우리 시험에 나왔죠. 전매 제한을 위반한다.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그래서 전매약정은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을 위반해도 사법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자, 3번은요.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이죠. 우리가 전대차 자체는 뭐죠? 유효이나 임대인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하는 거야. 대항하지 못해. 유효예요. 전대차는 전대인과 전차인 간의 계약이란 말이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이 아니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효이지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영구적인 구분지상권이죠. 우리가 구분지상권의 존속기한을 영구로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또 모두 또 영구지역권이 되죠. 영구 이미 얘기했네요. 영구지역권, 영구적인 지역권, 영구적인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판례가 유효로 보고 있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 지분에, 자 봐봐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네요. 공유 지분에요. 여기 보면 뭐를 했다? 저당권을 설정했네요. 저당권 돼야 안 돼요? 그럼요, 이것을 여러 가지로 봐야 돼요. 자, 봐봐. 먼저 여러분요, 공유하고요, 여기 합유를 봐야 돼. 공유에는 지분 처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합유에도요, 합유 지분 처분이 있고요. 여기요, 합유물 처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처분,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봐봐요.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지분 처분은요, 각자가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요,
공유 지분이라고는 안 해요. 여기까지요. 여기는 지금 뭐죠?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 말은 동의 없이란 말은 이거 무슨 말이다? 각자란 말이죠. 각자. 그럼 여기요, 각자인지 전호인지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분을 처분한다. 그런데 여기는 또 뭐라 나왔죠? 처분이란 말이 않고 뭐라 나왔어? 저당권 설정이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처분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을. 우리는요, 여러분요, 채권행위가 있고 무슨 행위가 있어요? 채권행위가 있고요, 여기 물권행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채권행위는 뭐다? 의무부담행위자. 의무부담행위는 무슨 문제가 있다? 이 행에 문제가 있다. 이 행에 문제를 남기는 거죠. 자, 물권행위는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잖아요. 처분행위는 이 행에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이게 두 개가 비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잘 봐.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여기는 채권행위죠, 여기는 뭐죠? 물권행위죠. 여기는 무슨 행위죠? 처분행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물권행위인데 처분행위죠. 이해됐나 지금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거 뭐 때문이냐? 우리가 처분행위는 뭐가 있어? 처분행위는 두 가지가 있어. 처분행위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 물권행위. 또 하나는요, 준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준물권행위요. 이렇게요. 준물권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죠? 채권양도. 뭐 이건 시험은요, 이거밖에 안 나왔으니까 두 번이나요. 그런데요, 준물권행위, 물권은 그야말로 물권이에요. 이런 물권이에요. 본권에 뭐가 있죠?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하고 또 뭐가 있어? 제한 물권이 있잖아요. 제한 물권은 뭐가 있죠? 세 가지 말하면 돼.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소유권은 뭐란다? 이전하죠. 제한 물권 뭐란다? 설정하죠. 변경하죠. 소멸하는 거단 말이죠. 알죠? 설정, 변경, 소멸. 그걸 제한 물권. 그러니까 여기요, 저당권이 제한 물권이죠. 저당권 설정이죠. 이것을 무슨 행위다? 물권행위죠. 물권행위 뭐에 속한다? 처분행위에 속한다. 처분행위는 누가 한다? 처분행위는 누가 해? 처분권한자. 처분권한자고,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요, 우리가 딱 보시면 이 저당권 설정이란 말 자체가 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처분행위니까 누가 한다? 처분권한자. 처분 권한이 있는 자만 할 수 있고, 처분 권한이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저당권 물고 이렇게 나오죠. 지역권 설정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지상권 설정 다 뭐다? 무슨 행위? 물권행위. 무슨 행위? 처분행위. 뭐가 있어야 돼? 처분 권한. 없으면 어떻게 돼?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정답 몇 번이죠? 1번이다 이 말이죠. 1번. 아시겠죠? 이렇게. 자, 50번은요. 자, 틀린 것은 그랬죠. 정지조건이죠. 조건을 우리가 정지조건 봐봐요. 정지조건부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요? 법률 행위라고 돼 있네요.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조건 의사와 조건 표시가 있어야 이것을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은 법률이니까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있어. 그런데 뭐가 없어? 표시. 표시가 되지 않으면 표시가 없어. 그러면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동기에 불과하다. 동기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불과하다. 의사에 머문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조건이 성취하죠. 여기 봐봐.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란 말은 무슨 말이죠?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란 말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급이다 이 말. 소급이다. 소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소급표가 있는 것하고 소급표가 없는 것이 있단 말이죠. 소급표가 없는 것. 소급표가 없는 것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소급표 없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해지죠. 또 우리가 자주 보는 건데 무효행위에 뭐가 있어? 추인이 있죠. 무효행위 추인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건 무효행위 추인 소급표가 없죠. 또 여기 조건의 성취. 조건의 성취는요, 원칙이야. 원칙은 소급표가 없어.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합의로는 소급할 수 있어. 기한의 도래.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가등기에서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 시 물권 변동의 효력. 이렇게 물권 변동의 효력은 소급표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 뭐란다? 소급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소급표가 있는 것이 있겠죠. 소급표가 있는 거 뭐예요? 소급표가 있는 거 뭐가 있어? 취소나 해제. 취소나 해제가 되면 뭐라죠? 소급하죠.
그 다음에 무효행위 아니고 무권대리.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그 다음에 뭐요? 토지거래 허가.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그런 경우도 뭘 한다? 소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취소라든가 해제가 된다든가 무권대리를 추인하는 것이라든가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은 소급표가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 이 말은 소급이란 말이에요. 계약 체결 시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된다?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2번은 틀렸죠. 이런 말들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 조금 어려운 표현에 속하는 것이죠. 자, 3번은요, 부관이 붙은 법률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해도 된다. 알겠죠? 이걸 뭐란다? 이걸 정지요건이라고 해요. 그럼 정지요건은 뭐예요?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 안 했어. 차 사줘 안 사줘? 안 사줘. 그러니까 정지요건이라고 하죠. 그럼요, 여기서 불확정 기한은 뭐라고 하죠? 불확정 기한은? 불확정 기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비교가 되는 거죠? 비교가 되는 것 중에서 뭐가 있다? 불확정 기한이죠. 이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기한은 확실한 것이고, 조건은요, 불확실한 것이고, 불확실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고, 이 말이죠. 이걸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차이가 뭐예요? 이건 불확정 기한이잖아요. 기한은 확실하죠?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무조건 이행을 해야 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 이것을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확정 기한. 그런데 조건은요, 불확실하니까 합격하면 차 사주로 했죠. 합격 안 해서 그러면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걸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정지 조건은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효력이 발생하죠. 효력이 발생하고요. 이때부터 뭐한다? 권리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한다? 소멸시효가 뭐란다? 진행해요.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권리를 행사하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뭐란다? 진행한다. 이렇게 됐나요 지금요? 자, 그런데요, 성취되지 않는 동안 그러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해. 그런데 정지 요건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니까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소유권 유보 약정이죠. 이 소유권 유보 약정은 뭐라고 항상 암기하라고 했죠?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다. 정지 조건은요, 지금 현재는 효력이 있어 없어? 없지만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언제부터? 그때부터.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유권 유보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유권 유보는요, 이렇게 여기 오늘이 현재 2월 1일이고요 10월 1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갑이 을한테 차를 팔면서 을한테 차를 줘. 차를 주면서 뭐라 하냐? 이게 100만 원짜리, 100만, 뭐죠? 10월 1일이니까 2월 1일, 3월, 3, 4, 5, 6, 7, 8, 9, 10, 8개월이네요? 그럼 8개월 만에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800만 원에 가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한테 차를 팔았어. 팔면서 을한테 뭐라냐? 너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어. 그래서 8개월이 돼가지고 대금을 완납하면 그때 을러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소유자. 완납하기 전까지는 누가 소유자? 매도인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차는 지금 누가 타고 다녀? 을이.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 소유권은 갑에게 남아있고, 그것을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그래. 갑에게 남아있고, 잔금을 치르면 그때서야 매수인이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소유권 유보부, 다른 말로 정지 조건부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했죠? 그럼 이거 조건이 뭐가 된다? 성취가 되죠? 그럼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누가 소유자다? 매수인. 그 전까지는 누가 소유자다? 매도인 이 말이에요. 매도인. 알겠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매도인이 소유권을 보유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때까지는 누가 소유권을 보유한다? 매도인이 소유권을 어떻게 한다고? 보유한다. 이렇게.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요, 민법 총칙에 관한 것이에요. 문제들이요,
어려운 문제들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지문들은 없는데 설명해야 될 것은 조금 많아가지고요. 알겠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물권법이요. 51번부터요. 64번까지 한꺼번에요. 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